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그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지금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학교는 2월 11일 휴업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긴급 심리정서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 상담을 에듀힐링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구조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명하시면 소속 언론사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입니다. 추석데이 김지현입니다.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병명이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직을 교과전담 교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건 당일에 돌봄 결혼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돌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2월 30일 복직한 이후로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다음. 네. 선제일보 김지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그것도 학부모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아이들 보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자이기 전에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유감입니다. 네,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도 황망하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럴 만한 원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네, 당장은 사건의 수습과 유가족 관련 또 해당 학교 관련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사 자격의 검증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됐다가 복직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문제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거나 신임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그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그 질환에 대한 어떤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질환교원 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유심한 관찰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가 임용 과정에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교육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아침에도 이제 부총리께서도 본청을 방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일 만에 그게 조기 복직이 됐다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치가 있을 수 없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은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이동입니다. 어제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시쯤 어떤 첩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어제 저녁부터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지금 오전까지 일선 학교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대책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제 논의를 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대책을 내려보는지도 궁금하고요. 사건 당일날 가해 교사에 대한 그 교육청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사건이 저희들한테 파악된 게 19시경 전후로 이제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 즉시 이제 보고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바로 청으로 복귀하셔가지고 어제 자정 인근까지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도 경찰로부터 어떤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대책이 나간다는 건 어떤 졸속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감사는 아니고요. 12월 6일 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뭐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이라고 하셨나요? 2월 6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의 장학금이 관련된 시점이 언제지요? 2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사자 조사를 했나요? 예, 대면 조사를 했나요?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학금의 의견은 뭐였나요? 이 교사가 아이들과 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의견 제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이 해당 교사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정황을 보이는 어떤 동료 교사 간의 몸싸움이나 아니면 혼자 하는 이상 행동 행태는 어떤 행태가 보고가 됐었나요? 2월 6일 이전에는 그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월 6일 이후에 10일 사이에 4일간의 어떤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기간이 있었는데 그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교감 옆에 참석하는 것 외에
지금 그 해당 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그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했고 수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피해 학생과는 뭐 일체 접촉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6일 이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의 조치는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6일날 그 보고를 받았고 그 사안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하루 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에 보고가 된 시점 언제지요?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2월 7일로 파악됩니다. 양님 이종섭입니다. 일단 그 확인 차원에서요. 학교는 지금 개학 중인 상태인 거잖아요. 수업 진행 중. 오늘은 그러니까 휴업이었습니다. 어제는 계약 중인 상태였습니다. 예. 그 사건 발생 당시에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교직원 들은 또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돼요.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 모든 교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돌봄 교실에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시에 이제 귀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귀가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당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예, 그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정해준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돌봄 교실을 이용을 했다면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나가는 거를 돌봄 교사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돌봄 교사는 뭐 하고 있었는지 하나고요. 그 지금 제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전에 이제 그 지금 가해 교사가 이 학생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지금 증언도 있는데 혹시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그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이 해당 교사는 돌봄과 전혀 무관한 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일부의 억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 돌봄 교실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학생이 귀가를 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인식을 했다면은 몇 시에 귀가를 했다고 본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교실에서 나중에 이 학생이 귀가하게 되면은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이 학생을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부모가 못 올 경우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해야 된다. 만약에 성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든가 자율교감은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교 경계 내부에서의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 이 학생이 지금 그 늦은 시간까지 1학년 학생들은 보통 이제 점심 먹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돌봄 교실을 이용했다면 그 돌봄 교실의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몇 시에 나갔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잘 질문을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지금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시 30분까지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교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고 지금 학원 차량 기사하고 통화한 것이 16시 30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학생이 있었고 지금 내려간다라는 그 사인을 학원 차량 기사한테 주었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16시 30분에 어쨌든 돌봄 교사가 아이가 나가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계 가능한 범위에 학원 차량 교사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부모가 동의해서? 맞습니다. 네. 예. 정원수 이호진입니다. 그 7일날 교육청에 보고가 됐던 그 이상 행동에 관련해서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교사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휴직 연장, 휴직을 한 번 더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당시에 교육청 회신은 같은 질병으로 더 이상 휴직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달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돌봄 교실이 끝난 이후에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 아이를 인계받고 그 하는 과정에서 서명 같은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와 그다음에 그 아이가 나가는 그 짧은 거리 계단만 내려가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돌봄 교사가 확인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해당 교사 가해 교사가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저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2월 6일 날 그 학교에서 조그만 소동이 있었을 때 이 학생을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사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휴직 2번 다시 뭐 못한다라는 이런 회신했다는 것은 전혀 낭설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 어제도 저희들이 뭐 재차 확인했을 때 그런 회신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만약에 학부모가 본인이 데려와 동행하도록 했는데 못 올 경우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 그 기사와 해당 교사가 돌보고 있던 해당 교사가 서로 소통한 걸 봤을 때도 지금 아이가 내려보내 달라라고 학원 차량 기사가 얘기를 했고 이 아이를 그럼 지금 내려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죠. 내려갔는데 한 10여 분 후에 다시 학생이 왜 내려오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재차 했을 때 좀 전에 내려갔다 분명히 라는 걸 봤을 때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예. 해당 교사가 계속 보고 있었으면 그 10분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건데 예. 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1차 전화를 줬을 때 이 아이를 내보냈고 이 아이가 내려간 거죠. 계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려간 걸 확인하셨다는 그렇죠. 예. 내려간 걸 확인했다고 돌봄 교사가 정확히 얘기했나요? 아니 그거는 시청거실은 2층에 있는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다시 말씀 주시죠. 시청거실이 학교 2층에 있잖아요. 예, 예. 돌봄 교실도 2층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갔다고 어떻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교사가 아니 이 돌봄 교실에서 나갔다는 걸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돌봄 교사가 나간 것까지 확인한 거고 맞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을 예. 때 그 아이의 행적을 돌봄 교사가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내려갔다고만 한 건지 그걸 파악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초에 이 학생이 나가도록 이 교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갔겠죠. 돌봄 교실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니까 이 교사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가정의 연락을 학원 기사가 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가정의 연락은 돌봄 교사가 아니고 학원 교사가 했고, 그 돌봄 교사가 10분 만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예. 그 아이를 찾았냐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거 이제 막 그 미시적인 파악이 안 부분 되셨어, 다시 안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지금 다른 학교들은 돌봄 교실 바로 교실 앞에서 명부를 작성을 해야 하고 돌봄 교실까지 직접 동행인이 가서 아이를 데려내고 오는 시스템인데 이 학교는 학생 혼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왜 학교마다 그 규정이 다르거나 가이드라인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학교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순간에 부모 이제 동행이지 이것이 교문이다, 현관이다, 돌봄교실 입구다 이렇게까지 교육부 정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접 예. 교실로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교실까지 직접 동행인이 오게 하고 있어요. 왜 학교마다 그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규정.
네. 일부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네. 내부에 유시한 것도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돌봄 교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 돌봄 교실 학생 귀가 방법에 보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동행하여 귀가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 이런 규절이 있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 동행 귀가가 불가능한 학생은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서약서에 부모의 서명을 받은 후 자율귀가 및 형제자매 동행 귀가를 허가. 그 다음 동행 귀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만 자율귀가를 요청할 경우 학부모로부터 안전귀가 서약 문자를 받은 후 자율귀가 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돌봄 교실 학생 귀가 방법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학교마다 돌봄 교실의 위치 때문에 조금씩 운영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려가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원 기사가 아이를 직접 데리러 온 게 아니라 학원사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직접적으로 걱정을 가지고서는 동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관에서 인터폰을 통해서 돌봄 교실과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교사와 이 학원 차량 기사가 서로 소통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고 인터폰인 건가요? 예, 예. 현관에는 인터폰. 예, 예.